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한 도둑이 조용히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매달, 이 도둑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약 8만 원을 가져갑니다. 자물쇠를 부술 필요도 없고, 침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도둑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은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합니다. 여전히 3천만 원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내 돈은 아직 여기 있잖아. 하지만 잠깐만요. 왜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질까요? 왜 가족 식사 비용은 점점 비싸질까요? 왜 계좌 잔액은 줄지 않았는데 가난해지는 느낌이 삶 속으로 스며들까요?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그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0원입니다. 3배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의 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절반이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둑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산을 맡긴 은행은 사실 공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숫자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플레이션과 저금리가 빼앗아가는 것들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10년 후 7천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은행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전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환율이 너무 높잖아. 주식은 고점이야. 지금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 아니야? 9번째 분에 나오는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안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은행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약 3%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3천만 원을 예금하면 연말에 9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수학이 냉혹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 90만 원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이자에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약 13만 8,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남는 것은 76만 1,400원입니다. 세후 실질 금리는 약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얼마였을까요? 약 2.1%입니다. 즉, 물가가 매년 2.1%씩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질 금리는 얼마일까요? 2.5%, 세후 이자에서 2.1%, 인플레이션을 빼면 0.4%입니다. 0.4%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금으로 실제로 버는 돈입니다. 3천만 원으로 1년 동안 실질 이익은 12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에 해당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께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달립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계기판을 봅니다. 5km, 뿌듯합니다. 하지만 내려서 보면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발밑의 벨트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달리고 벨트는 여러분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은행 금리는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그 벨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고 세후 2.5%의 복리를 받습니다. 10년 후 약 3,840만 원이 됩니다. 훌륭하죠? 돈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년 2.1%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3,840만 원의 실질 가치는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3,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0년을 예금하고 10년 동안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견디며 실질 가치로 100만 원을 번 겁니다. 이것은 저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산이 서서히 증발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너무 늦을 때까지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행이 진정한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답은 60년 넘게 존재해 왔으며 이름이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을 추적하는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S&P 500을 사면 이 500개 기업 모두의 작은 지분을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1957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연평균 약 10%씩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빼도 실질 수익률은 여전히 약 7%입니다.
은행의 0.4%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3천만 원으로 같은 20년 동안 은행 예금 실질 금리 0.4%의 경우 약 3,250만 원이 됩니다. S&P 500 투자 실질 수익률 7%의 경우 약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거의 8,4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집 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주세요. 시장이 너무 높아.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물리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장 밸류에이션 지표인 케이프 실러 지수를 보세요. 현재 S&P 500의 케이프 지수는 약 37에서 40 수준입니다. 역사적 평균은 얼마일까요? 약 17입니다. 즉, 시장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핏 지수,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은 현재 약 200% 수준입니다. 워런 버핏은 100%를 넘으면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황색 경고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시장이 붕괴한 후에 들어갈까요? 이제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드릴 때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2007년 10월 바로 정점에서 S&P 500을 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후 시장은 17개월 만에 5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3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재앙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팔지 않았다면, 패닉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대로 보유했다면 본전을 되찾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5년입니다. 2013년 3월이면 전액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요. 시장은 그 다음 10년 동안 5배나 더 올랐습니다. 5.5년이 길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전략을 사용하면 이 시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학과 심리학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영원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살 것인가? 영어로는 럼프섬과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90년간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사는 것이 68%의 경우에서 이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항상 올라갑니다. 돈이 일찍 들어가면 일찍 이익을 얻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방금 3천만 원을 시장에 넣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날 시장이 5% 하락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5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에 10% 더 하락합니다. 280만 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번씩 주식 앱을 새로 고침합니다. 뉴스를 읽으면 온통 위기, 불황, 패닉셀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포의 밤, 여러분은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시장이 막 회복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번 시장 변동 때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극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학적 논리와 심리적 현실의 결합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전략이 아닙니다. 가장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 공격입니다. 즉시 1,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금액의 50%입니다. 이것이 공격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매수 직후 시장이 오르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게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방어입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10개월에서 15개월로 나눕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투자합니다. 이것이 방어 부분입니다. 시간에 걸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시작 후 시장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처음 투자한 1,500만 원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나머지 1,500만 원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이익입니다. 심리가 안정됩니다. 시나리오 B, 시작 후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1,500만 원은 일시적으로 손실입니다. 아플까요? 아픕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만 원은 더 싼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일 기간에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폭발할 것입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여러분은 침착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극 전략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7년 고점에서 이 전략을 적용했다면 본전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번에 샀을 때처럼 5.5년이 아닙니다. 약 3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서 2009년의 하락장 내내 여러분은 낮은 가격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바닥에서 산 그 돈들이 초기 손실을 메워줍니다. 하지만 극도로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밑줄 긋고 굵게 표시하고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 전략은 오직 여유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최소 5년 동안 필요하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위해 저축 중이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2년 안에 차를 사야 한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비상 예비 자금이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단기 자금은 은행에 예금하세요. 낮은 금리를 받아들이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30%에서 50% 하락할 수 있고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돈이 필요하다면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장기 투자는 인내심 있는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략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살까요? 어디서 살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최적화할까요? 먼저 전투마를 선택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S&P 500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펀드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500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술, 의료, 금융, 소비재, 에너지, 모든 산업에 걸쳐 분산됩니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0에서 12% 성장합니다. 변동성은 적당합니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영양 가득한 식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나스닥 100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펀드입니다. 이것은 기술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가장 큰 100개 기업입니다. 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약 15에서 18%입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더 큽니다. 어떤 해에는 40% 오르고 어떤 해에는 30% 떨어집니다.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맞을까요? 젊고 시간이 많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면 나스닥 100이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면 S&P 500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보자에게 S&P 500을 추천합니다. 분산이 더 잘 되어 있고 더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이 여러분 수익의 큰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면 미국 거래소에서 SPY나 QQQ를 사는 것입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2%가 과세됩니다. 즉, 100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22% 곱하기 1000만 원 빼기 250만 원,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갑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이 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가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가 만든 세금 우대 투자 계좌입니다. ISA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첫 200만 원의 수익은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단 9.9%만 과세됩니다. 같은 1000만 원 수익으로 ISA를 통한 세금은 9.9% 곱하기 1000만 원 빼기 200만 원, 79만 2천 원입니다. 직접 투자할 때의 165만 원과 비교해보세요. 매년 거의 86만 원을 절약합니다. 그리고 ISA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제도입니다. ISA 계좌에서 2개의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펀드 A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펀드 B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순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경우 200만 원은 비과세 한도 내에 있으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ISA 없이 직접 투자하면 각 거래가 따로 계산됩니다. 펀드 A에서 500만 원 수익,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펀드 B에서 300만 원 손실, 상계되지 않습니다. 총 수익이 200만 원 뿐이어도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절약해줍니다. 정부가 국민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활용하세요. ISA 개설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모든 상품을 ISA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여러분의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S&P 500 또는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합니다. 양극 전략을 적용합니다. 50%는 즉시, 나머지 50%는 10에서 15개월에 나눠서 그대로 유지하고 매일 들여다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마치기 전에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임의 비용입니다. 기다리는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2%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약 10%의 기회비용도 추가로 잃습니다. 합하면 연간 12%입니다. 3천만 원으로 1년을 기다리면 360만 원을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면 그 숫자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두르라고 압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산을 쌓는 사람과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때로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운이 좋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누가 더 일찍 시작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것, S&P 500에 대해, 양극 전략에 대해, IS의 이 계좌에 대해 모두 역사적 데이터와 통계적 확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률은 예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S&P 500이 연평균 10% 상승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투자는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10년 동안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은 다릅니다. 위험 감수 능력도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개인을 위한 재정 조언으로 여기지 마세요.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더 연구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여겨주세요. 단기적으로 일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은 30%, 40%, 심지어 50%까지 하락할 수 있고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정직함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수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돈만 사용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실용적인 재정 지식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돈에 대해 더 현명해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